여러분, 한국에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격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위부터 52위 중 탑 7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위 세무사, 평균 연봉 6,810만원, 세금에 관한 전문가죠.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계장부를 비롯해 각종 납세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세무 업무를 대리합니다. 대부분의 업무 시간은 사무실에서 보내지만 거래처의 세무대리 업무나 컨설팅을 위해 출장을 가기도 하며 세무사, 관세청 등 기관에 자주 방문하죠. 세무사가 되려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간의 집합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어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학과로는 세무회계학과가 있습니다. 6위 소방시설관리사, 평균 연봉 7,052만원.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유지관리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업무와 감독 역할을 맡게 됩니다. 소방 분야는 산업기사 등급부터 전기, 기계 두 가지 분야로 나뉘고 일정한 경력이 쌓인 후에는 기사 자격증의 상위 호환으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체나 화재보험협회, 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일할 수 있고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소방시설 관련 창업도 가능해서 정년이 없는 유망 직종으로 알려져 있죠.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매년 많은데 합격률이 낮아서 희소성 또한 높은 편입니다. 전문관리 인력인 만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은 다른 시험보다 응시 자격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일했거나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자 등 일정 조건의 응시 자격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실무에 종사했던 분들이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위 변리사, 평균 연봉 7,133만원. 특허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아이디어, 기술, 설계도, 제품 등을 검토하고 특허청에 특허권을 청구하는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주로 특허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무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만약 특허사무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야근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실무 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죠. 실무수습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6개월간의 현장 연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학과는 대표적으로 법학과와 지식재산학과가 있습니다. 4위 회계사, 평균 연봉 7,440만원. 회계사의 대표 업무 중 하나는 회계감사로 기업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 정보를 조사하고 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계사 중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고용된 회계사는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개업사무소나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시간 외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회계 업무의 특성상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업무가 많아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편이죠.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응시 자격은 회계학, 세무 관련 4과목, 경영학 3과목, 경제학 1과목을 이수해야 하고요. 공인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다. 학력, 연령에 응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관련 수업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이용을 가능해서 효율적으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해야만 정식 회계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위 감정평가사, 평균 연봉 8,687만원. 토지, 기업, 재산, 보석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며 화폐의 가치로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죠. 감정 대상에 따라 감정평가사와 감정사로 구분되는데요. 정부에서는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나 국세, 지방세 등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감정 대상물에 대한 조사와 평가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며 현장 조사를 위해 외부 출장을 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인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협회 등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간의 실무교육을 거쳐야 하는 거죠. 관련 학과는 법학과가 있으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감정평가사, 보석감정사, 보석감정 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2위 항공기 조종사, 평균 연봉 9,273만원. 항공기 조종사는 비행기를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종합니다.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 이외에 항공 측량 활동, 새로운 비행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비행을 할 때도 있는데요. 민간 항공회사에서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비행 스케줄에 따라 일하는데 한 달 평균 비행 시간은 7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입니다. 휴일이나 연휴 기간에는 오히려 비행이 더 많으며 결항이나 비행 대기가 발생할 수 있어 근무 일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군사관학교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5년간 군 조종사로 공무하는 방법. 두 번째, ROTC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0년에서 13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는 방법. 세 번째, 항공운항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진학하여 항공기 조종사로 진출하는 방법. 네 번째,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조종사 과정 교육을 받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학과는 대표적으로 항공운항학과가 있으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항공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도선사, 평균 연봉 1억 2,793만원. 국회의원 다음으로 연봉이 높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죠. 도선사는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을 안전한 수수로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3교대로 일합니다. 선상이라는 고립된 환경으로 인한 활동의 제한, 선체 진동과 소음으로 스트레스는 엄청 높은 편입니다.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 항해사 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항해사 자격은 1급에서 6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6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고 한 등급씩 올라갈수록 점점 승진을 하는 구조죠. 이렇게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쌓으면 상위 등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선사입니다. 항해사는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선장으로 승진하고 그 6,000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 조건이 까다롭고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므로 국내 도선사 자격증 소지자는 약 250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학과는 대표적으로 해양학과가 있으며 관련 자격은 항해사와 도선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자격증 탑7을 알아봤습니다. 소개한 자격증과 직업들은 되는 방법이 결코 쉽지 않고 체감 난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시장에서 요구되는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